아니 그러고 진짜 보니까. 말씀대로 한동훈 대표가 그야말로 모두 까기에 나섰습니다. 이 신났어, 일을 지금 기화로 한동훈 해서 대표가. 오늘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수의 유력 정치인과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께서 한심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서 거명되는 정치인들이 다 여권의 유력 정치 자기 경쟁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신났어요. 네, 이러면서 국민을 언급하면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브로커인데 그 말을 쓰면서 브로커랑 만난 사람들 설명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의 워딩이 막 세졌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코너로 몰릴 만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을까. 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혹시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다. 김건희 씨 문자 중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쭉 언론의 보도를 보면 흐름을 보면 세 가지 축이잖아요. 하나는 공천 개입이 있고 하나는 여론 조작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과 부정부패 비리와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가 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건 만약에 우리 그 장소장님이 허튼 소리 안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정을 해보면은 그 이익이라는 거는 명태균 씨의 그런 개인적인 축제보다는 뭔가 이제 좀 범위를 넓힌 그런 당사자 대상이 넓어지는 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뭐 통상적인 네. 이야기니까 보통 정당이 대통령 선거라든가 큰 선거 치르고 나면은 사전에 이제 여론조사했던 것들을 정치자금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끝나고 난 뒤에 추가 용역 주는 형태로 해서 털어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이준석 대표였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다른 비대위원장도 왔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가 그런 사실들을 당 대표로 근무하면서 알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네. 아니 한동훈 대표 워딩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 브로커가 감히 자기에게 어쩌겠냐 이런 식의 말을 하시는데요.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럼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누구를? 그리고 관련된 분들도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누가? 야. 그러기는 되게 세지 누구겠어. 않습니까, 이게. 아니 그 모든 것에 김건희 여사가 생각이 나네요.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모든 얘기하는 길은 어딘가가, 로마로 통하지 네. 않고 김건희로 통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야,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본인이 이 명태균 씨 사건으로 인해서 여권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독대 요청을 안 해도 될 만큼 네. 내가 독자적인 리더십과 권위를 갖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당협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나 이제 뭐 독대 같은 거 이제 요청 안 하고 내가 말이야 내 정치 내가 할 길 갈게요. 날 믿고 따라와 주세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뭘 독대를 합니까? 언론에다 대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대통령한테 귀에 이야기해봐야 속이에 경일긴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우리 촉발은 이준석 대표의 입장 변화를 보니까 그런 흐름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뭔가 대통령실을 향한 그렇죠. 방향 총구를 이제는 겨누고 있고,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짓밟히던 암울한 시대는 갔다. 새로운 이 서광이 비치고 있다. 이 서광을 한동훈이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냥 둘 수 없지. 나도 한 줄긴 잡아야 된다. 네. 이런 느낌으로서 두 사람이 참전한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참 박진영 교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참 저렇게 한 발 떨어져서 상황을 저렇게 분석을 잘하시나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만날 떨어지잖아. 대단하셔. 아니 근데 진짜로 그 한동훈 대표를 사실은 불과 한 달 전에도 우리 장성철 소장님도 사실은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국 상황과 한동훈 대표의 태도 변화 그리고 만찬도 사실 한동훈계가 야 2명이야 3명이야 이랬는데 어쨌든 20명 넘게 모인 건 또 맞잖아요. 육안으로 또 확인이 되고 태도 변화도 굉장히 강경한 방식으로 지금 확 가고 있어요. 하여튼 그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이제 알고 있고 네. 이제 뭔가 확정적인 증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은 거 아니냐. 그래서 자신감이 지금 뿡뿡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20명이 모여가지고 만찬한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아 원래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 엄혹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이 센 이 시기에 20명이나 모였어. 와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아까 처음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한 30여 명 한동훈계 이랬잖아요. 막 연락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면서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나 진짜 찾아오느라고 힘들었어. 막 이러면서 막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20명 그 의원들은 17명이라며 17명으로 축소됐어요. 네. 자신들도 새 분리가 안타까우니까 1+1 한 명씩 더 데리고 오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뭐 했냐. 당대표라는 정말 좋은 지위를 갖고 개별적으로 사람 만나면 내 좀 도와주세요. 저 같이 가요. 해서 내 삶을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외연 확장이 안 되고 축소됐다는 거, 위축됐다라는 것은 한동훈의 정치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 칸 더 나가면은 이달이 국감도 있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라고 한다면 또 다음 달에는 이재명 대표가 또 사법 심판을 2개나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국명들이 이달과 다음 달이 한동훈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이제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랑 가까운 분들에게 우리 뭐 해야 돼요? 막 이러길래 가만히 있어요.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정리된다. 예를 들면 네. 명태균 씨 사건 당신들이 주도할 수 있냐? 주도할 수 없잖아. 네. 가만히 있어.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재판 15일, 25일. 당신들이 뭐 영향력 행사할 수 있어? 없잖아.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원론적인 옳은 얘기하고 당대표직 그만두지 않고 중심을 잡고 버티고만 딱 있으면 기회가 온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버티는 게 지금은 최고의 전략이다. 네.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보자기도 있는데 가만히 전략을 쓰시네. 참, 보자 하니까. 그거는 안 좋은 안 좋은 농담이야. 개그예요? 어. 네, 근데 맞기도 한데 살짝 차이도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대통령 선거라는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성향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게임은 뭔가 하면요. 내부 정치예요. 마지막 대통령 선거 때만 외부와의 네. 경쟁이 있고 나머지는 50%를 가지고 내부 정치의 재미를 보고 있거든. 네. 그럼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지지율이 언제 올라갔느냐. 마리 앙뚜아네트 때 제일 많이 올라간 거예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를 때릴 때 제일 많이 올라갔거든. 이걸 생각하신다면은 본인도 여론조사 보고서 뭐 명태균 씨 아니더라도 다른 비슷한 분들은 많이 그렇죠. 받아볼 네.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한번 나도 별의 순간을 잡아야 된다. 별의 순간을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 경험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김건희 여사였다라는 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정치 견율이 그래서 생겼다면. 오늘 워딩이 사실 중요했던 게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데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와 동문이라는 얘기는 공개 활동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관련해서는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나는 김건희 특검법 나는 반대일세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었거든요. 이제는 공격성 발언을 과감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제낄 수 있다, 묻어버릴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한 것 같아요. 뭘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특검법으로. 네, 네. 완전히 발목 손목 다 그냥 옥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계 의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슬슬 흘리면서 이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인데 다음번에 또 상정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런 것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도록 좀 법적으로 구속시켜 놓는 것이 좀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 영역과 공간을 확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정무적인 판단을 이미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김건희 죽이자 이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수사 촉구를 하는 대상이 사실은 검찰에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명태균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들어보면 본인이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네. 어제 신지호 부총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판단이 지금 좀 금명간에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두고 기소해야지 특검 안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검찰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를 계속 전직 법무부 장관이 메시지를 거듭 주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직접 김건희 사과를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친한계 의원들이 사과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근데 이 사과라는 게 디올백인지 도이치모터스인지 공천 개입 의혹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요. 네. 그건 뭐냐? 정치적으로 김건희를 올가매서 이걸 가지고 우리 기회를 삼아서 약진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다만 저는 근데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는 끝까지 완벽하게 김건희를 끌어내리는 상황까지는 상정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그렇겠죠. 중간에 네. 딜을 넣을 거라고 봅니다. 요 상황을 눈치챈 이준석 대표가 참전한 거라라고 저는 또 추론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끝까지 승부 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한동훈보다는 이준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부라는 말이 무슨 표현이에요? 뭐 출당 이상의 조치, 출당 뭔가 이상의 여권 안에서 조치로 정치적으로, 여권 내에서 네. 정치적으로 정리하는 상황들. 한동훈은 그렇게 쉽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것은 숨어 있는 영남 중진들이다. 라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한동훈 밥 먹었는 모임에 보니까 주진우 의원은 왜 왔어요? 이중? 아니 주진우 의원은 원래 대통령실 나오면서 거의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나올 때도요. 나올 예. 때. 다 알잖아요. 나보다 더 잘 알면서 왜 그래요? 아니 좀 몰라요? 아 저는 좀 해보라서 몰랐는데 그 명단들을 보니까 네. 개별 의원들이야. 사실은 소개부 수장들이 모여야 되거든. 소개부 수장들은 하나도 안 왔더라고. 뭐 지금 지켜보고 있죠. 서병수 의원 동생 그분 서범수? 서범수 정도나 이제 몇 명 이제 그룹핑이 있을 거예요. 네. 그분이나 있을 거고 나머지 분들은 개별 의원들이라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영향력 발휘 못 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8명을 넘어서 가지고 특검법이 찬성되는 것보다 20명이 넘어 가지고 원내 교섭단체 즉 당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실제로 협박도 통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완벽한 적대적 전선이 만들어질 수 분리 있다. 독립이 가능한 이렇게 됐을 생각을 때, 하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봅니다. 아니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가장 강한 땔감을 준 건 사실은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 그렇죠. 아닙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네. 결국은 뭔가 자기를 공격하고 고발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감찰하라고 지시하는 이런 행태로까지 이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나 아니면은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이 뭐 강하게 반발을 못하는 거예요. 한동훈도 잘못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니까. 네. 왜냐면은 당한 입장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잖아요. 그리고 김대남 씨가 지금은 뻥이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온 것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용서하지 못할 일이에요. 분노가 있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소속 당 의원들이라면 이건 용서 못할 일이거든.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건 개별적인 목소리지. 맞아, 한동훈 너 잘못한 것 같아. 너 괜한 분란을 왜 만들어? 이렇게 집단적인 목소리로 한동훈 대표를 코너에 질타하기 몰지 어려운. 못해.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건수 잘 잡았다. 잡았다. 예. 야, 이걸로 확실하게 조정훈, 이철규 발목이라도 좀 묶어놓자. 네. 입틀막은 경호시 처장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얘네들 입틀막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철규 의원은 지금 언론에서 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잘 안 무대에서. 보이죠. 네. 잘 안 보이죠. 그 전에 사라진 윤한홍 의원도 있고 윤한홍 윤한홍 의원 같은 사람은 이제 친윤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죠? 어렵죠. 그렇죠. 결국은 PK입니다. PK다. 예. 네. 제대로 반란의 이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곳은 PK이고 한동훈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앞에서 이 악대부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이번에 민주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전 공천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다. 네. 왜냐하면 그분이 지역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난번에 공천도 못 받고 또한 출마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출마했던 그분을 공천을 했으면 그분 인지도도 높고 지역에서 그렇게 나쁜 박인영 의장. 네, 그렇게 뭐 평판이 나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실력자예요. 이분을 최근에 이제 구청장으로 공천하면서 지역 민주당 진보 세력의 조직들이 세 갈래로 쫙 갈라졌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원래 그냥 그때 총선에 나왔던 그분을 공천했으면 네. 이번에 해볼만 했는데 조직이 갈라져가지고 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산 금정구청장에서 민주당이 이겼다. 그럼 완전히 파란이죠. 네. 이거는 그럼 정말 큰일 나죠. 한동훈 네. 체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권 자체가 상당히 그게 두려움에 떨 그러니까 수밖에 말하자면 없을 아까 PK를 자극하는 그런 맞아요. 소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보면은. 네. 근데 이번 선거 전망은 좀 어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 그래서 저는 이제 야권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차라리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정권 심판놀이라든가 탄핵 네. 빌드업으로 정치적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더 큰 선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길 것 같아요. 진보 쪽 후보가. 교육감은 이제 보수가 좀 한번 서울시 교육감을 합시다. 그분이 보수가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말하는 수준이 거의 그분 엄청 훌륭한 분이에요. 보수가 아니야. 말하는 수준이 보수를 아이, 왜 넘어섰어.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 보수가 거의
자멸해 버렸어요. 아 괜찮아요. 정도는. 한국사의 보수는 민주당 수박들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니 근데 그 김대남 전 행정관 문제 다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이 또 이제 그 얘기 어디서 들었냐, 한동훈 그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들을 그랬더니 투게더 포럼이라고 이제 또 이제 맞아요. 인터뷰에서 말을 했던데 그 모임이 보니까 친윤계 원외인사 모임이라면서요. 원래 뭐 당협위원장들 네. 중심의 모임인데 그냥 윤핵관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한동훈이 공적이거든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을 너무 많이 욕해가지고 그냥 늘공들 그리고 정치권에 있지 않았던 뭐 대학 교수분들이 가면은 한 이틀이면 소연회가 된대. 아 진짜 한동훈 나쁜 놈이구나. 장성철은 정말 계획 섹스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도 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서는 네. 한동훈 나쁜 사람 뭐 야 이거 알아? 한동훈 이랬대 저랬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기서 들어서 이명수 기자한테 야 좀 정리 좀 해서 줘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들어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게 우리가 평론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떠들었던 내용들이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죠. 아니 특히 십상시 얘기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우리가 주변적으로 하던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박근혜 예. 대통령 시절에 문고리로 권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역할했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제 김대남 씨가 그걸 이른바 확인해 준 거죠. 네. 아니 근데 이분 김대남 전 행정관은 물론 강원도 베이스고 뭐 여러 가지 착한 설이 사람인 것 있지만은 같아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기용이 되고 이렇게 또 특히나 서울 보증보험은 진짜로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강릉의 유력한 윤핵관 중에 한 분인 K 의원이 네. 뭐 이렇게 좀 뒤를 봐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음. 김대남 씨의 어머님이 상당한 재력가이면서 그래요? 지역의 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분이래요. 네. 그래서 좀 어머님의 덕을 많이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근데 출마 이름 또 특이한 게 또 강남구청장에 원래 도전을 했다가 이제 하셨던데 될 만한 곳에 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사람 정도로 보면 될까요? 판을 잘 못 읽는 사람이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그냥 바보 같은 그 사람들이에요. 메시지 읽어보면 정치를 제대로 배운 분은 아니에요. 아 전반적인 기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박지은 교수님처럼 오로지 김포에서 뼈를 묻겠다 하면서 그냥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다른 데 갈 수 있다 그러던데. 뼈 묻는 거 제일 싫어요. 저는 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네. 때문에 뼈 묻는 거 싫어하고 이런 상상을 합니다. 강릉, 그다음에 저기 영암, 부산의 그 금정구 요 세 개 묶어서 국회의원 네. 선거가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뭐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출마할 생각이지 특정 지역에 뼈를 묻는 정치 이런 거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네. 그 여하간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이제 지난번에 재표결을 했는데 결국은 부결이 됐죠. 이런 상황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야권에서 이제 상설 특검법을 활용해서 네. 한번 해보자. 일부 의혹만 가지고 이제 해보자는 건데 그 세 가지 의혹입니다. 수사 요건을 보니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있고 하나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이 있는데 전 솔직히 말해서 이 세 번째가 좀 무섭다고 보여지거든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을 특검한다? 뭐죠 그게?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위증 이런 거 따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그 민주당이 청문회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위증의 심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료 보면은? 축적이 많이 돼 있으니까 네. 그게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간편하게 바로 보낼 그거는 수 근데 있는, 예. 이제 빌드업이잖아요. 바로 음.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설 특검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고 봐요. 상설 된다, 예. 특검이 일단 숫자도 적고 네. 특검 숫자도 적고 음. 그다음에 규칙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제대로 법률적 증거를 못 찾아내 버리면은 배수진 되는 상황이 돼요. 배수진이 다른 건 못 하는 된다? 상황이 네. 돼요. 그 저는 접근 방식이 달라요. 저는 정치와 여론으로서 접근하는 거지 법률적인 탄핵의 이른바 이제 스모킹 건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여론이 지지율이 5% 밑으로 떨어져서 그런 거지 형사법적인 증거는 나중에 그 다음에 탄핵되고 한참 뒤에 특검이 찾아내거든요. 결국은 여론이 하는 거예요. 여론이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론을 따라가는 정치 구조의 변화, 정당이 네. 분당되는 것들, 그리고 뭐 이른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자고 했던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 예를 들자면은 한동훈, 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키자는 정치적 상황들.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저는 법률적 상황에서 찾으려 하면은 굉장히 외통수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특검을 추진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설 특검뿐만이 아니라 네. 특별 특검도 추진할 이유가 없잖아요. 특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을 만들어내면은 그때부터 제보자들도 속출할 수 있고 공직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른바 이제 자발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죠. 아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아무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을 왜 넣었을까? 뭐 들으신 거 있어요? 아니 들은 게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옛날에 과거에도 박근혜 특검 때도 보면은 위증죄를 붙여가지고 영장 청구를 함으로써 영장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위증죄를 따지기가 증인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들어왔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논리 구조가. 그러면은 네. 거짓말하지 않도록 네. 그냥 사실관계만 얘기하는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압박도 있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출석의 유무도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인에 대한 압박용이네요. 그리고 사실은 사실관계를 따지기가 국회 증언감정법이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예요. 나왔냐 안 나왔냐 거짓말했냐 안 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의 간편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보내놓은 다음에 다음 조사를 차후에 조사하게 될 경우에는 혹시 법조 출입하셨어요? 예, 예전에 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그러니까 왜 이걸 민주당도 넣었을까? 법조인 과잉이라서 네.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래요. 예. 네. 저는 이게 왜 들어갔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앞으로 여러 가지 뭐 국회에서 청문회라든지 뭐 상임위에서 증인들을 불렀을 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 증인이 사실관계가 아닌 얘기를 했다. 그럼 나중에 처벌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검찰에 보낸다고 하면은 처분이 언제 일어날지 알 그치. 수가 없는데 네. 특검이란 건 말한 대로 바로 60일 내에 불러가지고. 기한 내에 해야 되잖아요. 기소 네. 불기소를 따져야 되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 구 기자님 말씀대로 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은 살라미 특검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통으로 했을 때 특검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렇죠, 뭐 네. 하나 못 만들어내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특검 무용론 돼버리고 민주당이 헛다리 짚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라미 해가지고 계속해서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검에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왜? 아직도 윤석열 권력이 시퍼렇게 많이 살아있는 남았기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네. 결국은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레임덕이 돼가지고 제보자들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거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요. 대기업 총수들이 나와서 제보해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살라미 특검을 상설 특검을 하더라도 살라미로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이 돼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저는 제일 그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여러 사람 붙잡을 필요도 없고 명태균 씨 하나만 잡으면 한 달 안에 뭐 탄핵이나 하야할 수 있다며. 지금 뭐 딴 거 하지 말고 명태균이나 잡아가지고 설득하면 되겠네. 이준석 대표를 잡을까?